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드디어 민정수석이 맞아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발표할 거라고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요즘에 인사 발표할 때 계속 직접 와가지고 그러게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아무튼 그 광경을 신문들이 오늘 일면에 좀 전했는데요. 아마 그리울 거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서울중앙지검장 발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지. 아, 옛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지금 나와서 그걸 흉내 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뭐 비슷한 분위기로. 근데 일면을 쭉 봤는데 네. 일단 뭐 크게 쓴 신문들이 있고 약간 그래도 옆으로 치워놓은 신문들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한겨레 일면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야당, 사정기관 장악용 그냥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 쭉 드려온 건데 이 기사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뒤에도 쭉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일 것 같다, 일면은.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에 주목한 신문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 뭐 일종의 법률 지원단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겠다.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용도로 민정수석실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하면서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때 질문을 2개 받았거든요. 네. 2개 받았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2개 받고 이번에도 2개 받아? 2개가 가이드라인이야, 뭐야? 그러게요. 3개는 받아야지 그러면. 3세 번은 받아야지 왜. 좀 더 받으면 안 되나, 진짜? 왜 그러지? 기자들한테 미리 공지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실 쪽에서. 아, 오늘 질문은 받긴 받되 2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지 아니면 뭐 즉석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질문할래요. 이렇게 하는 기자가 있어야지. 근데 대통령이 말을 시작할 때 시작을 하기 직전에 질문을 2개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개. 근데 요 질문은 제가 알기로 SBS 기자가 했는데 네. 손 들고 물어본 거예요.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특검법안이나 이런 것도 통과되고 해서 이거가 관련돼서 방어용이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나한테 있다면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다. 약간 이거는 민정수석이 답변할 일이지만 내가 우선 답변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어용이 아니다. 요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사정기관 장악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을 위한 거다. 사정기관 장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민심 청취를 자기가 하는데 거기 왜 국민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민심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잘하면 국민의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국민이 민심을 그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민심 청취를 잘해서 제가 정치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많이 잘 들으면은 아니 무슨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잘 들으면 국민의 복리가 증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될 것이냐 과연. 근데 아무튼 동아일보 요게 이 말에 주목하고 있고 조선일보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시면 조선일보도 이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겠다. 왜 두 신문이 여기에다만 주목했을까? 그렇죠. 있다면 내가 풀겠다. 근데 또 두 신문이 주목한 의미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선일보는 확실히 이 말에 주목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목했을까? 이 말을 해석을 하려고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3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이 말은 이런 의미다. 네. 제목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디올백은 수사협조 해병대원 특검은 조건부 수용 밝힐 듯. 네. 이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도 민정수석은 쓰지 않고? 그건 뭐 사실은 우리 생각엔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밝히고 나면 민정수석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설마. 그렇진 않을 텐데. 설마 그렇지 않겠지. 근데
이 내가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내가 푸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회견 9일 날, 그러니까 9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에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도 보면 윤 대통령이 우선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뭐 전망하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매정하게 박절하게 뿌리치지 못한 거 아쉽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걸 거론하면서 이 40총선 이후 검찰은 최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방문 서면 조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 일에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조선일보는 계속 해병대원 특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해병대 쪽에서는 최해병 특검법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들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 진영이 일방적으로 사법 체계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 하면서 최상병 죽음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성역은 없지만 이를 빙자한 헌법 질서 훼손 시도를 대통령이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할 때는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특검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러비 특검 이후에 13차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검을 보통 하는 경우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이 돼 있는 일, 그 측근과 관련돼 있는 일일 때 주로 이제 특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용을 하기 때문에 특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여권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심이 악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뭐라고? 뭐 사법 체계와 상권 분립을 무력화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럼 여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무력화 안 되는 거잖아. 자기들이 난 싫어, 우린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례를 들지? 아니 그리고 지금도 무력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권 관계자의 이 얘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무식한 얘기예요. 상권 분립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국민이 선택을 해서 국회 300명이 다 국민의힘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이 국민의힘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다 보장이 됐다면 상권 분립은 훼손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